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입니다. 나에게 낭독에서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듯이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낭독하며 아름다운 작가의 책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낭독을 통해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며 서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샨티 출판 이유미 작가의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는 마음의 기술, 나를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중에서 이유미 작가의 프롤로그, 우리는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1장 홀로서기의 기술 중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 라는 챕터를 일부 발췌하여 낭독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우리는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잖아. 어느 날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툭 진심이 튀어나왔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정말 날 위해 살아도 될까? 하고 고민하던 28살의 내가 떠올라 슬며시 웃음이 났다. 어느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앉아있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온 사람처럼 새롭고 낯선 눈빛으로 오일 스테인으로 마감한 삼나무 책상엔 손때가 묻어있고 철제 선반은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 수집한 책들로 빽빽했다. 여기는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집이자 작업실, 오롯이 혼자일 수 있는 공간, 깊은 밤 노란 조명에 불 밝히면 내면 깊숙한 곳까지 투명하게 비추는 곳이다. 나는 이제 충분해 하고 느낄 때까지 마음을 보살핀다. 정말이지 여기서는 스스로 돌보는 것밖엔 할 일이 없다. 이곳에선 내가 시계이고 나침판이 된다. 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기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세심하게 살피기 때문이다. 현관 입구엔 항상 캔버스백이 걸려 있는데 언제든 어깨에 걸치고 나갈 수 있게 준비해 둔 것이다. 지하철이 있는 큰 길까지는 약 800m.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바람 쐬며 걷기 딱 좋은 거리이다. 이렇다 할 풍경이 없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서 이 모든 것들이 1mm의 오차도 없이 맞물린 정교한 퍼즐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 내 주변을 둘러싼 세상이 몸에 꼭 맞게 재단된 맞춤옷처럼 느껴지는 기분이다.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떠오르는 답은 단 하나. 나를 사랑하거나 더 사랑한 것뿐이다. 자신을 사랑하며 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요즘 자기 사랑이 따뜻한 위로 몇 마디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팡이를 3번 두드리고 주문을 외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미워하는 뿌리 깊은 습관은 긍정의 말 몇 마디로 사라지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른바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건 또 어떨까? 번지 점프대에서 안전장치 없이 뛰어내리는 것만큼이나 두렵다. 가족에게 헌신하는 장녀의 역할은 그만두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어떤 비난이든 감수할 각오를 해야만 했다. 타고난 내향성을 인정하고 혼자 시간을 보낼 땐 딱하다는 듯 바라보는 시선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렇듯 스스로를 사랑하는 과정은 나에게 도전이자 용기였으며 투쟁이었다. 나는 운 좋게도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소모임에서 이 강력한 사랑이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바꿔놓는지 두 눈으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스스로를 미워하고 방치하며 살았던 지난 시간과 직면하는 순간을 반드시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그때야 비로소 자기를 가장 괴롭힌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지난 시간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열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우산을 깜빡 두고 와서 비를 맞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상사의 부당한 언사 앞에서도 자신을 탓하고 미워했다.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미움을 선택한 것이다. 점차 자존감은 떨어지고 회사에서는 무기력해졌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가족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당연한 결과였다.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거나 존중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 내 불행에 대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자신을 향한 미움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나서 알게 된 건 자신을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것 모두 선택이란 사실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택의 순간은 매일 매 시간마다 찾아왔다. 이것은 기적이었고 내 생에서 가장 큰 발견이었다. 나를 사랑하기만 해도 수많은 가능성이 열렸다. 할 수 없는 일이 해볼 만한 일이 되었고,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었으며 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걸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현실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오랫동안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도 있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실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한순간에 변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쁜 습관을 단번에 끊어내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때문이다. 나는 우선 자기 사랑을 다룬 책을 수집하고 표지가 떨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그러면서 점차 호기심이 커져갔다. 직접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달콤한 커피 마시기, 자신을 위해 울어주기처럼 한 번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실행으로 옮기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이 책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위해 살며 나답게 살기까지 10년의 시간을 기록한 자기 사랑 실험 에세이다. 용기를 내서 이 기록을 공개하는 이유는 내가 경험한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사랑을 일깨우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여기에 쓴 나의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는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하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없이 기쁠 것이다. 불필요한 죄책감과 고민은 덜어내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면 좋겠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사랑이 결코 멀게 있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믿는다. 다만 관심을 기울일 기회가 없었거나 그런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는 일련의 경험이나 환경 또는 사회적 굴레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를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몇 가지 오해만 풀려도 커다란 사랑이 발현될 수 있다.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건 결코 거대한 벽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무관심이나 오해 또는 오랫동안 굳어버린 신념과 습관이 일시적으로 사랑을 흐르지 못하게 할 뿐이다.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개인마다 다르고 사랑을 느끼는 순간과 표현하는 방법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험만 가지고 자기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 내리거나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나만의 감각으로 나만의 사랑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담하건대 당신은 이 과정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당신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24일 이유미 1장 홀로서기의 기술.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 28살이 되던 생일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파혼을 결심했다. 그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긋지긋한 가족으로부터 탈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와 함께할 미래에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만 앞섰을 뿐 자립할 능력이 없었다. 20대 후반 동갑내기 커플의 통장 사정이 뻔하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도 다르지 않았다. 3개월 동안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둘만 있으면 행복할 거란 환상이 깨지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쥐어 짜낸 방법이 고작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못을 박았다. 저희는 집을 마련할 여유가 없습니다. 엄마의 담은 입술에 힘이 들어갔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우리 집도 예단 같은 격식을 차릴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가 뒤늦게 분을 터뜨렸다. 달러빚을 내서라도 너 시집은 제대로 보낼 거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그만 울고 싶어졌다. 나에게는 2명의 아빠가 있는데 낳아준 아빠는 재혼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으니 당신의 지인을 초대할 수 없다고 했다. 비록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지만 나는 아빠 딸인데 내 결혼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 서글펐다. 키워준 아빠는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소식을 들으면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축복받는 결혼식을 상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족에게 짐이 될 뿐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환영받지 못했다. 남자친구라도 확신을 보여주길 바랬다. 시작이 조금 모자라면 어때? 그가 내 곁에 든든하게 지켜준다면 모두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남자친구는 맥없이 주저앉아 모든 결정을 나에게 떠밀었다. 어느 틈에 결혼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어 있었다. 행복이 쉽게 찾아왔던 것처럼 절망도 쉽게 찾아왔다. 빤한 전개지만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휩쓸려 내려갔다. 아쉽게도 반전은 없었다. 나는 절망의 민낯을 보았고 그것을 혼자 헤쳐나아갈 힘이 없었다.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 너무 간단해서 이게 꿈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붙드는 사람도 없었다. 남자친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침묵으로 동의했다. 엄마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라. 이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다.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혼처는 아니었어. 차라리 잘된 일이지.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파혼은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일,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생긴 일이 되어버렸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크고 중대한 사건을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게 우스웠다. 하긴 그렇게라도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겠지. 아프다고 말하면 진짜 상처받을까봐 입을 닫았지만 동의할 수 없었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절망스러운 깨우침밖에는 없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 조각은 어린아이인 채로 남아 의지할 곳을 찾아 헤맸다. 부모님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고 남자친구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리라 기대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리 와서 날 일으켜줘야지. 어서 날 보살펴줘.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보채고 떼를 쓰고 있었다.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졌다. 불행까지 남 탓으로 돌렸다. 행복도 불행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었던 나는 진짜 어른이 아니었다. 나 자신으로 사는 방법을 밤새 탐독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쥐어짜도 홀로서기는 쉽지 않았다.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는 나를 보면서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질문이 떠올랐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 걸까? 절망에 휩쓸려 내려갈 때 착한 딸이라든가 성실한 직장인, 사랑스러운 연인이라는 수식어는 허울 좋은 지푸라기일 뿐이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나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산티 출판 이유미 작가의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는 마음의 기술, 나를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중 이유미 작가의 프롤로그 우리는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편과 1장 홀로서기 기술 중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 라는 챕터를 일부 발췌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낭독을 통해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며 서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기원합니다.